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주요 장점이 승인을 받더라도 항서제약과 HLB는 판권이 다르고 판매 루트가 각자 도생이기 때문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의 항서제약의 언급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과 차트에서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한번 의미가 커 보이는 지지대의 자리를 이탈하는 듯한 그런 그림을 연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그 흐름이 고스란히 나왔다고 보고요. 자, JP모건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캄렐리주마브 플러스 리보세라닙 요 간암 치료제에 대한 내용은 타 파이프라인에 비해서 제한적인 수준의 언급만 나왔습니다. 핵심 주제로 다뤄지지도 않았고요. 뭐 구체적인 일정이나 진행 사항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항서제약의 JP모건 헬스케어 발표 핵심은 우리는 중국 내 대형 제약사가 아니라 글로벌 제약사다. 요걸 어필하고 싶어하는 자료였고요. 자, 발표 자료 15페이지에 캄렐리주마 플러스 아파티닙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기재되어 있다는 자체가 항서제약이 글로벌 무대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는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간암 1차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항서제약의 입장에서도 글로벌 제약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겁니다. 임상적으로 검증이 끝난 치료제이기 때문에 항서제약이 원하는 대로 글로벌 제약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간암 치료제 승인이 필요할 겁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글로벌 제약사로 이미지를 바꾸고 싶어하는 항서제약이 FDA에서 CMC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한다면 중국 내 대형 제약사 이미지를 벗지 못할 겁니다. 결국 항서제약이 원하는 바는 캄렐리주마 플러스 리보세라닙의 FDA 승인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FDA에서 CMC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해서 좌절되는 기업이 글로벌 제약사로 성장한다는 자체가 설득력이 있을까요? 없겠죠. 항소제약의 원대한 목표를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첫 번째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제대로 된 언급이 없어서 아쉽기도 하고 간암 치료제 소식이 전혀 없어서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으나 사측에서 종종 이야기를 해왔던 1월 NDA 아직 기간이 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많이 남진 않았지만 1월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요.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미뤄진다고 해도 기대감이라는 것이 소멸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리라프그라틴이 1월 NDA와 비슷한 시기에 소식이 나온다면 우려감에 기대감이 크게 반영되고 있지 않았던 만큼 압도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약바이오의 특징이죠. 소식이 나오지 않을 때 횡보 또는 하락하다가 소식이 나오면 폭등. 자, 종합적으로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리보세라닌 플러스 캄렐리주마브의 언급이 크게 없던 것은 아쉽긴 하지만 예측되었던 부분이다. 중요한 것은 항서제약이 지향하는 바는 글로벌 제약사며 글로벌 제약사로서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캄렐리주마 CMC를 해결하고 FDA로부터 승인을 얻어내야 설득력이 있다. 이것이 첫 번째 과제고 시장도 이것을 지켜볼 것이다. 항서제약이 다른 파이프라인에서도 기술 수출 아니면 뭐 이전이나 협업 등의 어떤 계약을 따오기 위해서는 먼저 보여줘야 할 것이 요 CMC 해결이고 이제 업계도 캄렐리주마 CMC 해결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주가 전망에 대한 생각으로는 이제 일단 1월 내 리보세라닙 이슈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1월이 끝나갈 때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리라프그라티닙 NDA 요 기대감의 분할로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기대감에 어느 정도 반등했다가 리보세라닙 소식이 없으면 다시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겪다가 바닥의 근거를 확인하면 그 자리에서 분할로 비중을 확대해서 리보세라닙의 이슈를 기다렸다가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기대감이 반영되면 그때 기대감의 물량을 청산하는 게 최상책이라고 보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과거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분할을 전제로 매매한다면 기회가 되는 시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요때 바닥의 근거를 확인하고
HLB의 기대감이 상당히 낮고 실망감이 압도적으로 클 때 분할 매수하기 좋은 자리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때 분할로 대응을 했더라면 평단을 낮출 수 있었고요. 단순 수익률로만 따져도 50% 정도가 나옵니다. 뭐 현 주가로 봐도 40%는 나오죠. 기대가 살아있다면, 재료가 살아있다면 낮은 주가도 매수 관점에서는 기회가 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거들먹거리는 게 아니라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수익이 없거나 적어질 수 있지만 대응을 한다라는 가정이면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길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리라프 그라티닙의 명확한 일정이 존재하고 리브사라님 자료도 소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 오더라도 위기를 기회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대응을 하겠다는 전제만 있다면, 근거에 따라 대응을 하겠다라는 전제만 있다면요. 무대응의 투자 습관은 로또 사놓고 맞길 기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대응할 거면 삼성전자 같은 거 배당받으면서 가져가야죠. 대응의 디테일은 텔레그램에서 근거와 함께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응이라는 것은 실시간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고 대응하면 대응이 아니라 근거 확인받게 되지 않습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디테일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참고로 텔레그램 방은 1월부로 신설된 방입니다. 기존의 공간과 무관하기 때문에 HLB 분석은 이 공간에서만 진행됩니다. 아직 입장하지 않으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근거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HLB 계속 보겠습니다. 차트를 봤을 때는 매물대 물량은 어느 정도의 소화는 해놨다고 보는데 매물대에서의 테스트가 없습니다. 자,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지만 저항이 강한 자리에서 주도 주체가 그 저항 위로 주가를 올리고자 할 때 물량이 다 나왔는지 확인하는 테스트가 동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매물대에 장기평선인 241선이 여전히 수렴되면서 수렴 저항이 생겼기 때문에 아직 이 자리에 매물 소화가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요. 자, 매물대가 이렇게 형성되었다. 매물이 많다는 것은 이 자리가 평단인 투자자가 꽤 많다는 것인데 이 투자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아서 소화에 애로사항이 생겼고 그래서 금일 의미 있는 자리를 이탈시켜서 공포심을 줬다라고 판단합니다. 본전에 내놓지 않으니 겁을 줘서 내동매매하게 유도한다고 보고요. 자, 리라프그라티닙 1월 NDA는 거래일로 오늘을 제외하고 9거래일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물량을 이 자리의 물량을 흡수하기 위해서 공포심을 보여줬을 뿐이고 곧 다시 이 자리에 본전을 주면서 매물 소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터치할 때 장중에 아마 저항받는 그림을 저항을 크게 받는 그림을 연출해서 겁을 또 한 번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 부분도 실시간으로 텔레그램에서 디테일과 흔적을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장중에 거래가 얼마나 실리는지 어느 자리에서 저항받는지 보면 의도를 간파할 수 있습니다. 거래라는 것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거 요것만 보면 주가 하나만 쳐다보면 또 도구로 이용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테일을 아셔야 합니다. 흔적을 확인하고 흔적에서 의도를 확인해야 그게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잃어도 근거가 있어야 하고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승률이 좋을 수가 없고요. 배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대응으로 수익을 봤다. 지금 삼성전자에 투자한 투자자들 있죠.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나 두산에너빌리티 뭐 이런 거 있죠. 그들의 실력이 아닙니다. 땅에서 돈 주순 행운 같은 거지. 나는 종목에 정주지 않는다. 리스크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근거에 따라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텔레그램 방에서 리스크 최소화를 중점에 둔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드릴 예정이니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근거가 포착되면 매수 유효한 자리, 매도 유효한 자리를 언급을 드리는데 텔레그램 방에서 자, HLB 같은 경우에는 자, 이때 12월 17일 날 이때도 추천을 조금 드렸었습니다. 추천 매수는 44,000원 부근이었고 당시 박스권 하단 이평선 수렴 지지에서 지지 흔적이 포착되면 매수하기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의 디테일을 설명드린다는 건데 12월 17일 날 44,000원 부근 12월 17일이면 이날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당시 중기 평선인 60일선과 장기 평선인 121선 요게 수렴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지를 확인하면 매수하기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중기 매물인 60일선에 수차례 지지받는 걸 확인하고
44,000원대 매수하기 좋다라고 언급을 드렸고, 이렇게 계속 타고 올라가죠. 지지받고. 그리고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대략 18%가 나온 거죠. 이렇게 분할로 대응을 하면 평단을 낮추면서 수량은 늘리고, 늘린 수량은 18%의 수익. 이렇게 손실을 상쇄하는 겁니다. 저점이 특정되면 기회가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는 거고요. 무대응은 해서는 안 되는 습관 1이라는 것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이게 또 새롭게 박스권을 형성하게 되면 또 비슷한 흐름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의 근거를 확인하고 매수하기 좋았다면 박스권 상단에서는 분할 매도하기 좋은 근거가 나오는 겁니다. HLB처럼 과거에 데이터가 많은 종목, 이렇게 과거의 데이터들이 많은 종목은 오히려 차트에 많은 힌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료가 살아있다는 전제에는 분할을 전제로 매매하면 오히려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무대응이 버릇이신 분들은 수익 나도 안 파십니다. 수익이 나도 더 오른다는 유튜브 찾아서 무대응으로 일관. 손실 나면 곧 반등한다는 유튜브 찾아서 무대응으로 일관. 결국 손실 나면 남 탓. 그러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자, 지금이 손절해야 될 때라는 게 아니라 분할로라도 비중을 쪼개서라도 대응은 해야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리라프 그라티님 승인 난다고 뭐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가더라도 물린 투자자들 차익 실현하면서 다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체는 리보세라닙이기 때문이고, 리보세라닙이 승인된다고 해도 실적으로 이게 쌓이기까지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대감에 엑시트하는 투자자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대감 야무지게 사용하고, 후에 비전이 있어 보여서 다시 재투자를 한다고 해도 조정의 지지의 근거를 확인하고 재매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H11은 과거의 데이터가 꽤나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자리들이 상당히 명확합니다. 리라프 그라티닙 일정에 따른 기대감 활용 방법과 저항의 자리라는 근거, 이후에 저항받고 내려왔을 때 지지의 자리라는 근거, 디테일을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하도록 하고, 이후에 있을 리보세라니 기대감 활용 전략의 디테일도 세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 참여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링크를 기재를 해뒀고요. 댓글로도 고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요. 나는 빠른 정보 전달과 대응 분석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텔레그램 입장 체크하시면 되고요. 나는 그런 건 필요 없다, 급등주 검색식이 필요하다 또는 전자책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필요하신 것만 입맛에 맞으시는 대로 체크하셔서 제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답신을 받으셔야 하잖아요. 텔레그램 링크든 뭐 전자책이든 검색식이든. 자, 답신 받으실 전화번호 010-1234-5678이다 하면 이렇게 입력하셔서 제출 눌러주시면 답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책과 급등주 검색기는 PDF 파일로 만들어뒀기 때문에 모바일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